지난 7월 15일부터 7월 26일까지 저희 케냐 마사이 단기 선교회 우리 창립 92주년 기념과 모두 우리 성도님들의 협조로 잘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에 저희들 제대로 씻지 못하고 침대에서 별로 침대 생활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낯선 곳, 낯선 사람들과 함께 우리 대원들이 소똥집에서 또 한 이틀 밤을 자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우리 뉴욕 한인교회 창립 92주년을 맞이해서 실시한 이 케냐 마사이족 단기 선교를 많은 교회들이 이런 단기 선교를 실시하니까 우리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선교를 한다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이유로 단기 선교에 참여해야 하는가? 왜 Why라고 하는 질문은 때때로 저희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것에서 우리가 왜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참 답하기가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왜라고 하는 질문에는 상당히 저희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확고한 동기와 목적 의식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 단기 선교 체험, 그 나눔의 시간을 또 함께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시간을 30분 안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선교팀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먼저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선교팀들이 그 선교 활동 내용과 그리고 간증 체험이 또 있겠습니다. 왜 선교를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첫 번째 그 질문에 대해서 왜 선교를 하는가?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확실한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주신 세계 비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이죠. 여기서 너희는 오합지졸의 너희가 아닌 것입니다. 이 너희는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예수의 제자들이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의 너희는 지금 현재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이 세계 비전을 공유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무척 많이 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바로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했고 그리고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저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그 세계 비전에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참여하고 이 교회가 그 세계 비전에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왜 선교해야 합니까? 두 번째로 선교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구체적인 방법이 선교인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교에 한번 다녀오세요 라고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은 아프리카 그 케냐 오지에서 일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마사이 소똥집에서 자는데 잠자기 전에 저에게 그 가장이 기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새벽 4시인가 5시가 됐는데 일어나서 저보고 또 기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모든 가족들과 가축까지 다 염소, 양, 소까지 다 모아놓고 기도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드렸습니다. 축복 기도했어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곳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개인,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잘 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선교하는 것입니까? 세 번째로, 선교는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보고 신실하라, 충성을 다하라 라고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또 너희는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어로 be faithful and fruitful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해야 되지만 동시에 또한 신앙인으로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라는 증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 생활, 우리들의 그 신앙 생활, 영적인 삶에는 풍성한 열매를 경험해야 하는데 그 열매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교회를 들어서 쓰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익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에 참여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교 참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동시에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길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단기 선교 팀들의 경험을 나누는 이제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박전 도사님이 파워포인트와 함께 잘 준비해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승현 선사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2주간의 일정을 잘 무사히 마치고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그냥 말로만 하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이미지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잠깐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잠깐 준비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난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약 11일 일정으로 아프리카 그 동부에 위치한 케냐라는 나라에 특별히 마사이족이라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네, 사진이 예. 저 사진은 이제 저희들이 그 일정 가운데 주일에 한 번 있었는데요. 그 일정 동안에 방문했던 교회와 그 고아원에 저희들이 식량을 전달한 사진입니다. 네, 저는 저희 선교지에 대한 소개를 좀 하고, 좀 분주하죠. 네, 저희 선교지에 대한 소개를 하고 저희가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일정에 관한 이야기는 저희 김주희 자매님께서, 그리고 다녀온 간증은 우리 이상현, 유지연 이렇게 두 분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냐 국기를 보시면 이렇게 케냐 국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검은색, 빨간색,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검은색은 그 민족을 의미합니다. 검은색이죠. 흑인들을 의미하고 빨간색은
자유를 위한 투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녹색은 뭐 농업과 천연 자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얀색은 평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방패와 창을 보시면 저게 바로 마사이족의 방패와 창입니다. 케냐에는 그 소수 부족들이 약 40개 정도의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사이족은 사실 2%밖에 되지 않는데 2%밖에 되지 않는 마사이족의 창과 방패가 국기에 실렸다는 것은 그만큼 케냐에서 마사이족이 상징성이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아프리카 지도를 보시면 케냐의 위치는 저렇게 동부, 그리고 저 노란 선이 적도인데요. 적도를 걸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적도를 중심으로 제일 위쪽과 아래쪽은 좀 살만합니다. 왜냐하면 기후가 괜찮기 때문인데요. 적도를 걸치고 있는 그 중앙 국가들은 대부분 아프리카 최빈국, 세계 최빈국에 속하는 나라들이 바로 저 중부에 있습니다. 케냐는 영국 식민지였고요. 63년도에 독립을 했습니다. 케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커피로 유명합니다. 케냐 AA가 유명한데요. 케냐의 주수입은 커피와 그리고 관광입니다. 하지만 농업으로 수입을 하긴 하지만 커피를 수출하긴 하지만 식량은 수입합니다. 그 얘기는 어떤 특정 작물을 제외하고는 식물이 잘 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주일날 식량을 나눠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의미에서 그들을 돕는 사역이 되었습니다. 케냐는 집계에 의하면 기독교가 48%라고 하지만 사실 그 48%는 그 토속 신앙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애니미즘이나 토테미즘들이 섞여 있어서 사실 순수 기독교는 굉장히 소수입니다. 보시면 이제 저 사진이 이제 마사이족의 전통 의상들 그리고 아마 전사로 보이는데요. 마사이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케냐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케냐에 보시면 케냐 남부와 탄자니아 북부에 살고 있습니다. 잠깐 전페이지 잠깐 보여주실래요? 보시면 아프리카의 지도는 여러분 보시면 직선을 되게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 식민지 시대 때 유럽 사람들이 책상에 지도를 펴놓고 자대고 그었거든요. 누가 가질지. 그래서 식민지 나눠 가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프리카는 그럼 국가의 발전은 부족국가에서 도시국가로 넘어가는데요. 도시국가 이전 부족국가 시대에서 유럽 사람들이 자대고 그었습니다. 그 얘기는 한 나라 안에 같은 정체성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많은 부족들이 섞여 있고 이 마사이 부족은 그 부족 사는 그 지역에 반 갈린 거예요. 그래서 케냐 남부와 타냐냐 북부에 한 부족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 간의 잦은 분쟁들 그런 것들이 아프리카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마사이족을 보시면 유목민족입니다. 주로 뭐 소와 양떼를 치고 있고요. 마사이족은 어떤 그 용맹함, 전사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세 아들이 있으셨는데 선물로 첫째 아들에게는 화살, 사냥을 하러 화살을 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농사를 지으라고 괭이를 주고 셋째 아들에게는 소를 치라고 막대기를 줬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마사이족들은 셋째 아들이 자기의 조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소는 다 자기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때로는 다른 부족의 소를 잡아서 먹다가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소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삶과 신앙이 소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전 페이지. 마사이족은 전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2005년도에 그 아프리카는 사파리가 굉장한 관광 수입원입니다. 그래서 사자, 이런 맹수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2005년도에 케냐의 사자 서식처에 마사이족이 일부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케냐 정부에서 마사이족을 강제 이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마사이족이 굉장히 열받았거든요. 그래서 창과 활을 들고 거리를 나섰습니다. 그래서 사자 30마리 이상이 부상을 당하고 8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케냐 정부가 굉장히 곤란했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마사이족은 이런 용맹함과 전투, 전사로서 많이 알려진 그런 부족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이 사진은 저희가 준비물을 했던 사진인데요. 지난 3월부터 저희들이 팀원들을 모집하고 5월 14일 주일부터
저게 7월 15일 출발하는 날까지 약 2달 동안 주일 저녁에 또 필요하면 토요일에 모여서 저희들 모임을 가졌습니다. 1시간에서 저희들이 일정이 다가올수록 한 3시간 정도까지 모이면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또 실질적인 준비들, 케냐에 대한 정보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선교사님들을 뵙고 혹은 모셔서 강의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케냐에 대한 학습은 개인 스터디와 프레젠테이션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다들 머리가 잘 돌아가는 청년들이 왔기 때문에 케냐와 마사이족들을 각자 공부해 와서 주일날 서로 쉐어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모임을 준비했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이제 저희가 주로 지냈던 선교지 베이스 캠프인데요. 저희들의 대략적인 일정을 그랬습니다. 6시, 아침 6시에 기상을 합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를 하고요. 7시에 이제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샤워하고 뭐 준비를 하고 아니면 혹은 일하러 갈 준비를 하고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제가 일할 곳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르긴 했지만 뭐 여성분들은 주로 페인트 작업하시고 남성분들은 오랜만에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시쯤 돌아와서 씻고 그다음에 6시 저녁을 먹습니다. 그리고 좀 쉬었다가 8시에 매일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루 일정들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진행되었던 사역과 사진 소개는 이제 김주희 자매님께서 저 대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일정을 사진으로 담아보았는데요. 저 사진은 약간 군대 막사를 연상케 하는데 저희가 이제 저녁에 들어와서 이제 자고 쉬었던 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습은 선교센터의 주변 광경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사역지 나갈 때마다 이렇게 차를 타고 이런 이제 길을 계속 달렸어요. 날이 운이 좋을 때는 이렇게 얼룩말도 보고 기린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트럭이 저희가 이렇게 이동했던 차인데요. 주로 남성분들이랑 또 가장 나이가 젊었던 자시아랑 기호가 가장 뒷자리를 차지해서 이 광경은 좋지만 굉장히 비포장 도로라 가지고 많이 덜컹거려요. 그리고 이제 도착하고 나면은 남성분 얼굴들이 이제 이렇게 막 검붉게 변할 정도로 먼지를 온통 이제 덮어 쓰고 그렇게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저희가 도착해서 제일 첫 일정이 이제 마사이 성도들 가정을 이제 방문하고 하룻밤을 자는 거였는데요. 이제 한 사람씩 다 이제 흩어져서 이렇게 마중 나온 마사이 가족들을 따라서 첫날 갔던 날은 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길을 이렇게 따라서 짧게는 뭐 한 20분, 또 많이 걸으신 분들은 30분에서 1시간까지 이렇게 길을 걸어서 이제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마사이들이 사는 전통 이제 소똥가 지붕으로 만든 집이고요. 저 문을 보시면 저 문을 따라서 들어가면 이렇게 원형 집이 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운데서 밥도 먹고 또 잠도 자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가는 마음이 이렇게 너무나 낯설고 두려운 마음도 이렇게 가득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근데 이제 가서 이렇게 저 모두 이제 이렇게 집집마다 염소와 가축들이 많아요. 이렇게 매일 가서 풀을 먹이고 돌아오고,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로 이렇게 따뜻한 음식도 제공하여 주시고, 저희를 굉장히 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좀 두려웠던 마음들, 불편해했던 마음들 반성하게 됐고 또 참 저희는 이렇게 가진 게 누린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 모습들을 반성하는 시간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이카 철치인데요. 저희가 사역 일정 중에 가장 일정을 많이 보낸 노동사역으로 일정을 많이 보낸 곳입니다. 저희가 온다고 해서 이렇게 성도분들이 마중하여 이렇게 맞이하러 나와주신 모습이고요. 남성분들은 이렇게 땅을 이렇게 고르는 작업들이랑 이렇게 가시나무들을 이렇게 잘라와서 주변에 이렇게 펜스를 치고 또 이렇게 높은 곳에 이렇게 교회 이름도 적는 작업을 하고요. 또 여성분들은 이렇게 교회 이렇게
벽면들을 이렇게 둘러가면서 페인트를 칠하고 또 저 아래 사진은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성구를 이렇게 적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사진은 지난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설교 중에 도대체 저 동물이 무슨 동물이냐고 화제를 일으켰던 이제 피아노 그림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차차 이렇게 그림들이 완성되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회 앞에는 이렇게 교회 없었던 이름도 이제 그리게 되었고 또 교회 건물 주변으로 이렇게 하얀 돌을 이렇게 메꾸어서 이제 나중에 저 안에 이제 마사이 성도들이 이제 채소도 심고 꽃도 이제 심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완성되어 가는 모습이고요. 저희가 이제 첫날에는 되게 이렇게 낯설어하셔서 와가지고 멀찌감치서 구경하셨는데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하면서는 이렇게 가까이 오셔가지고 같이 쉬는 와중에 교제도 하고 또 아래는 이제 마사이 여성분들이 자기들 이제 전통 무용을 저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이 이제 이렇게 노동에 집중하시는 동안 이제 여성 팀원들은 이틀 낮에 거쳐서 교회 옆에 이제 위치한 부족 유치원을 방문하였는데요. 이 모습은 이제 마사이 부족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얼굴을 전체를 덮는 게 기도하는 자세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풍선을 가져가서 놀았고요. 정말 작은 거에도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도 함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 머리에 이렇게 손을 올리는 것이 그 부족들에게는 축복의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세 자매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말리 교회라고 읍내에 위치한 교회를 방문하였는데요. 여기는 이제 마사이 부족들이 아니라 각 부족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저희 같이 이제 목사님께 짧게 말씀도 나누시고 또 성도들이 이렇게 같이 자신들의 이제 찬양과 율동을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할 때마다 목사님께서 어느 순간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함께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제일 먼저 하시더라고요. 함께 그리고 이제 저희는 성도들과 한 사람씩 이제 짝을 지어서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교회 바로 옆에 위치한 읍내인데요. 저희가 간 날이 금요일인데 금요일마다 이렇게 장터가 열린다고 해요. 저희한테는 너무나 혼잡스럽고 어떻게 보면 꼭 슬럼화되어 있는 것처럼 굉장히 어수선한 풍경이었지만은 마사이 부족들이나 여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금요일마다 와가지고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또 기름도 사가져 가고 또 저희 올 때는 저희 온다고 이렇게 바나나나 도너츠 같은 것도 사오고 이렇게 다들 나오는 이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보시면은 성도들과 한 사람씩 팀을 이루어서 한 2-3시간 가량을 시장을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직접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가서 말도 건네고 그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린 요시단이라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고아원과 함께 이제 있습니다.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드리셨고요. 예배 끝난 후에 어떤 성도분들께서는 오셔가지고 말씀이 너무 좋았다고 우리 목사님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달라고 그렇게까지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안수 기도를 하시고 또 저희 팀원들이 이렇게 노래로 바이올린과 플루스로 이렇게 특송도 하고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난 후 이제 그 위 옆에 위치한 고아원 아이들과 이제 함께 시간을 하고 가지고 온 선물들을 나눠주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고아원 시작이 원래는 이 교회 목사님께서 한두 명 보아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기르시다가 안 목사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제 마음이 동하셔서 이렇게 함께 이제 고아원을 지으시고 지금은 한 80에서 100명 가량의 고아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아이들 대부분이 에이즈 걸리신 이제 부모님들이 버리고 간 아이들이어서 한 70-80%가 에이즈에 걸려 있고요 이미. 그리고 그 와중에 대다수가 10대를 넘기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또 여기는 LRI 중고등학교
남자 중고등학교를 방문했는데요. 목사님께서 짤막한 이제 설교 말씀을 저희 함께 듣는 시간이었고요. 그다음에 각 팀원 중에 몇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간략한 소개와 또 격려하는 이렇게 스피치를 했고요. 또 나 가지고 이제 온 티셔츠들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이제 안찬호 선교사님께서 지으신 병원을 보수하고 이제 페인트 칠하고 이렇게 청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 준비해온 이제 일정은 여기까지고요. 함께 기도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저희 선교팀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갔던 이제 땅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앞으로 또 계속해서 선교사님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처음이라서 미흡한 점도 많았지만은 이게 이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선교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이제 발전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에는 선교를 다녀와서 느꼈던 점들을 두 분께서 함께 나눔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셨죠? 지연, 유지연 자매가 먼저 하시고 그리고 방금 프레젠트 하셨던 김주희 자매의 바깥분 되신 이상현 형제님께서 마지막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유지연입니다. 컬럼비아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제가 세운 제 인생 계획을 다 항상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번 케냐 선거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여러 가지 축복과 사랑을 갚아야겠다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에서 갔던 작년 태국 선교에 이어 두 번째 참여하는 선교라 열악한 환경에 대해 크게 걱정이 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실까 많은 기대를 품고 갔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과 다르게 금방 적응하였고 생각보다 좋은 센터 시설과 맛있는 한국밥 덕분에 나름대로 즐겁게 지냈습니다.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 기억은 케냐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묻지마 소똥집 홈스테이에 참여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사실 깜깜하고 좁은 원시적인 환경에 대한 불편함보다는 그들과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색함이 컸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마음을 활짝 열고 순수한 가족애와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두 평 남짓한 깜깜한 집에서 5명씩 다닥다닥 옹기종기 모여서 나무로 불을 때우고 밥을 해먹고 어린아이들이 즐겁게 설거지를 하며 집안일을 분담하는 모습과 매 식사 기도, 잠자리 기도, 어머니의 새벽 기도를 보면서 부족함이 많은 그들의 삶이 오히려 축복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욕의 기독교 인구가 2%라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물질적 풍요 속에 사는 크리스천들이 오히려 성경 말씀에서처럼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히려 가진 자들이 더 큰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나님께 복을 비는 우리들의 모습보다 마사이 부족들처럼 순수하게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자족하며 사는 모습이 오히려 저에게는 새로운 자극이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과 능력이 아니라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보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들을 참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후에 다른 지역의 소똥집에 한 번 더 다녀오게 되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익숙하고 그들의 필요는 무엇일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똥집에서는 여유가 생겨서 제 전공과 관련하여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할까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제 전공이 국제개발과 지역사회 개발과도 연관되어 있어서 저의 미래 커리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쓰임받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션센터에서 마지막 날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사랑이라고 하신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프리카는 사랑을 주어야 하는 땅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찬호 선교사님조차도 마사이 부족 선교사로 오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그분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인도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시는 분이셨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자기가 그들을 대단하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주는 것이 선교라고 하셨습니다. 같이 살아주면서 같이 기뻐해주고 울어주고 마음을 나누는 것,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선교란 대단한 결심과 계획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선입관을 깨트리는 마지막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개인적으로 보고 배운 것을 더 나누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열흘간의 기간 동안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여러 가지 경험과 신앙을 훈련하게 해주신 뉴욕 한인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뉴욕 한인교회에서 청장년의 부부등대라고도 불리는 그런 소그룹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사회에서는 SNP라고 불리는 회사에서 현재 근무 중입니다. 저는 어떤 간증이라기보다는 제가 이번 케냐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저 안에 이제 되게 복잡 미묘했던 어떤 심경 변화를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또 케냐 현지에서 그리고 다녀온 후 지금까지도 저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되게 업앤다운하는 그런 심경 변화를 많이 겪었고요. 그리고 선교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비전이나 관점 그리고 제 삶의 어떤 자세를 다시 돌아보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7년 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남미에 있는 페루로 단기 선교를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힘든 점도 있었지만 너무나 그때 은혜롭고 라이프 체인징한 그런 익스피리언스였기 때문에 반드시 그 후에도 다른 선교의 기회가 있다면은 다시 동참하리라는 그런 결심을 하고 이렇게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 와중 속에 이제 케냐에 가기 전까지 그 7년 동안 제 마음속에는 어떤 식으로든 제 삶의 어떤 11조라는 이름으로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건 장소가 어디가 됐던 그런 선교를 갔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는데 이번 케냐를 감으로써 저는 그러한 저의 마음의 어떤 확신을 갖고 또 현실적으로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을 참 기대하고 갔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기 전부터 되게 제가 마치 이미 선교사가 된 것처럼 너무나도 엄숙하고 또 어찌 보면 되게 무거운 마음으로 사실 케냐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첫 며칠 동안에는 그런 마음이 너무 저를 누르고 있어가지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은 조금 남들 보기엔 좀 화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화가 나 있지 않나 막 그런 의문에 갈릴 정도로 그런 며칠 동안을 보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무 뜨겁고 감사한 마음 속에서도 사실 저는 진짜 나는 어떤 선교에 대한 소명이 있구나. 나중에 뉴욕에 돌아와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선교를 가야 하나? 막 그런 생각까지도 이렇게 드는 첫 며칠 동안을 보냈는데요. 그런 변화를 겪는 동안 이제 저랑 같이 동행하였던 제 이제 아내가 그 제 신경 변화를 눈치채고 상당히 어려워하고 마음이 되게 복잡해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참 남편으로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런 참 고민 아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사역에 참여하고 또 특히나 케냐 현지에 있는 성도분들, 주민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또 저희가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런 분들을 현지에서 섬기시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같이 저희가 비행하면서 제가 그 선교에 대한 처음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제가 품었던 마음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 이제 반대로 의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남을 도와야 된다는 어떤 정의심이나 사명감 또는 극단적으로는 어떤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마음까지도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어떤 그런 사명감이나 또는 어떤 일종의 만족감을 충족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또 어떤 면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훈장처럼 반드시 하나쯤 있어야 되는 그런 경험이 아니었을까. 그런 이기적인 생각도 아니었을까라고 계속 이제 반복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현재 선교사님들의 어떤 예배와 간증, 그분들의 매일매일 삶을 보면서 정말 이분들이 어떤 단순히 사명감이나 의무감이 아니고 그 현재 있는 그 사람들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는 그런 결론밖에 괜찮아? 그렇게밖에 느낄 수가 없었고 제가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는 것이 과연 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인가, 또 그분들을 섬겨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라는 그런 스스로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러고 이제 무사히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반드시 보내야 하고 또 가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야 한다는 생각에는 저희가 변화가 없고요. 또 아직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선교에 대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또 가고 싶은, 또 가야 한다는 마음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제 뉴욕에서의 삶 속의 모습부터 가까이서는 저희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누가 됐건 제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가 어떤 마음을 갖고 매일매일 살아야 할지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는 제 아내를 더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모든 성도분들, 그리고 또 지체들, 그리고 직장에서의 동료들을 더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부부가 이렇게 함께, 제가 결혼 전부터 원했던 바가 같이 한번 단기 선교를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다녀올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더 부부 문설도 더 좋아진 것 같고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저의 동역자로서, 배우자로서 그 사람을 더 이해하고 어프리시에이트하고 이 사람의 정말 참맛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이런 마음을 주신 모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기도와 여러 가지 후원으로 응원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많은 분들의 또 간증도 있지만은 좀 생략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또 한국에 나가 있는 우리 신승엽, 그다음에 세실이 나연자매 아주 열심히 사역하고 좋은 경험들을 갖고 갔습니다. 그 친구들은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뉴욕 한인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실시한 이 단기 선교입니다. 우리 앞으로 매년 좀 더 넓고 다양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교육 선교를 매 실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한 몇 지역을 정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또 선교도 또 이렇게 참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시작한 이 선교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그리고 우리 이 교회에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